다음 분야도 유희순 위원님의 결담을 듣고 나눠볼까요? 동상이몽. 기후, 에너지, 환경 정책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이 유력 대선 후보 4명한테 이제 정책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8개 분야 32가지 정책 중에서 무려 10가지나 정책이 같아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의 뜻이 뭡니까? 한 이불을 덮고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 정책에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실행하는 과정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결담에서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환경 분야를 짚어볼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친수 관리와 효율성을 들어서 4대강 재자연화 폐기를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낙동강하고 관련이 깊은 만큼 저희가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우리나라 주요 4대강이 온팡 다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온팡 다 뒤집어졌습니까? 이 4개의 강을 갖다가 이제 원 상태로 회복하자는 게 이제 4대강 재자연화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금강하고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포를 개방을 해서 재자연화가 진행되고 있죠. 녹조가 없어졌고 철새가 돌아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의 원형이 정말로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문제는 가장 피해가 큰 게 이 4대강 중에서도 낙동강이거든요. 낙동강에는 포가 무려 8개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녹조가 창궐하고 있지만은 우리 지역의 정치권하고 일부 농민단체의 반발로 수문을 갖다가 열지를 못하고 있죠.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수공간 활용 이런 문제 때문에 포를 갖다가 안 열겠다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공약을 했어요. 지금 가보시면 아는데 각 지자체의 중심 지역의 친수 공간을 제외하고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사람이 진입할 수가 없고요. 또 자전거 길을 만들어 놨는데 심지어 망가져가지고 자전거 통행이 어려운 구간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강이 오염됐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이 오염된 강물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했더니만은 그 농작물들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극물이 검출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인정하는 범위의 4배에서 5배 이상.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농사는 지었지만 못 팔아먹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해치면은 당연히 정부에서 판매를 규제하겠죠. 그럼 그 피해는 당장 우리 농민들의 몫으로 직접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지역에 있는 농민분들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재자연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윤석열 후보는 재자연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윤석열 후보가 조금 오판한 게 아닌가 싶은 게 사실 4대강 사업의 성과 중에 하나는 농업용수를 공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포개방을 반대하는 이유는 포개방이 했을 때 농업용수 공급 자체가 되지 않는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좀 세심하게 지역 상황을 알았더라면 이것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게 맞았는데 강물이 고이면 썩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후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을 준비해주는 참모들의 문제였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참모들이 좀 꼼꼼하게 챙겨야 됐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들의 그분들이 누려야 될 자연 환경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공약이면 좋지 않겠나. 이 공약 과연 고민이 좀 덜 들어간 공약일까요? 공약이라는 건 후보가 오랜 시간 이제 여러 활동을 하면서 그 혼이랄까요, 그 진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윤석열 후보가 참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만은 사실 평생 검사로 살아오면서 환경 분야에서는 그런 고민이 누적되지 않았을 거라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후보 자체의 신념보다는 주위 참모들이 좀 이렇게 만들어준 게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운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